좀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250레벨 이후 어디서 랩업 해야 하나?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던데 사실 심층입니다. 네, 심층 1층에서 랩업을 하시면 되는데 심층 1층의 최소 컷이 요르셋이에요. 근데 직업마다 요르스칼프만으로는 사냥이 힘든 직업이 존재합니다. 상당히 빡세죠. 그래서 이제 250까지는 뭐 시계탑 파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250까지는 빨리 컸는데 250 이후는 보통 파밍과 평판을 하려는 목적으로 퀘스트를 하다 보면 올라요. 그러다 보면 260 이후는 또 주력 파밍 사냥터 시전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파밍하면서 또 랩업을 천천히 하기도 하고요. 랩업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심층을 가는 건데 심층을 가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랩업 경험치와 평판입니다. 평판창 같은 경우는 평판 이렇게 불러올 수 있고요. 심층 1층 연구가 있습니다. 이걸 2000점을 찍어야만 다음 단계 심층 어비스를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심층 어비스를 가야지만 핵심 귀속 장비 디멘션즈 룬 크라운 제작이 가능해집니다. 심층 평판은 2000점을 찍으려면 거의 3주가량 걸리는데 1쾌가 70점을 주고요. 6쾌가 180점을 줍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올릴 수 있는 양이 기껏 해봤자 880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주가량 3주 조금 안 돼요. 2주 반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계속 퀘스트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심층 어비스 같은 경우는 투구 제작을 위해서 투구 제작은 750점 달성을 해야 되고요. 2000점 넘어야지 갈 수 있어요. 심층 어비스는 250 넘어야 되고 750점 그리고 투구 제작입니다. 그 다음에 1500점 투구 인챈트 가능입니다. 그리고 하루 50점이 끝이에요. 어비스는. 그러니까 이거 2주 토탈 4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달에 가까운 시간에 이 심층 컨텐츠에 소비를 해야 돼요. 사실 심층 평판 2000점은 저도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라그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랩업과 평판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통과 의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초반에 캐릭터를 이제 어떤 걸 정할 때 심층이 좀 잘 돌아지는 캐릭터가 처음에 좋은 이유가 그겁니다. 첫 번째 캐릭터로 제가 드래곤 나이트를 추천을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요르셋을 껴도 쉐크는 심층 자력 평판 작업이 좀 힘들어요. 디멘션즈 룬 크라운 들어가고 장비 좀 좋아지면 돌만한데 이전까지 많이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요르셋으로 심층이 잘 돌아지는 캐릭터가 나름 좀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르 5셋과 징글 무기 또는 디멘션즈 무기 이걸 착용하고 투구는 진노의 관 혹은 베스퍼, 보이타타, 베르제부브 이런 걸 쓰게 되죠. 이런 세팅은 뒷판 같은 경우는 뒷판은 뭐 심층에선 가장 좋은 건 로드베어러즈랑 풀 템페스트 또는 풀 페니트레이션인데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 마스터 세팅 M셋이라고 하죠. M 섀도우 이 세팅이 되면은 마공 같은 경우는 도핑하고 생명수 방스 쓰고 하면은 얼추 돌아져요. 좀 힘든 캐릭이 임페리얼 가드랑 카디나는 속성 문제 때문에 좀 빡세. 장판 딜 안 들어가는 몹이 있어가지고 또 영도사도 힘들어요. 영도사도 해봤는데 쉽지 않아. 근데 영도사, 카디널, 임페리얼 가드를 제외하고 마공 직업은 그래도 돌만해요. 카노도 돌만했고 엘마도 돌만하고 악내도 돌만해요. 근데 이제 물공 같은 경우는 방패 미착용 직업군은 되게 빡세요. 이게 몬스터도 빨리 못 녹이는데 생존까지 좀 힘든데 특히 물공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힘들다고 섀도우 크로스 힘들다고 많이 하시죠. 특히 힘든 캐릭이 나이트워치가 정말 힘들었어요. 나이트워치 같은 경우는 체력도 낮은데 딜도 디멘 전까지는 좀 딜이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결국 좀 많이 힘들었다 이런 판단이 들고 직업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게 제니를 주고 대신 퀘스트를 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기술을 해서 평판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250 찍고 나서는 평판 지옥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랩업과 평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장비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은 파밍 사냥터가 많은 부분들이 260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라그는 보통 그 사냥터마다의 적정 레벨이 있습니다. 드랍률 페널티 때문에 그래요. 몬스터와 나와의 내 캐릭터와의 레벨 차이가 4를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러면 템을 더 적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적정 레벨 주력 파밍이 보통 시간의 정원 던전 같은 경우는 262렙이 적정기입니다. 그리고 요르스칼프 2층 262렙이에요. 그리고 블루홀 아크헤트 272레벨
자, 그리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랩업을 할 목적을 이렇고, 근데 이게 돈이 없는데 랩업만 쭉 치고 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카드 파밍 지역은 오히려 레벨을 낮게 깔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브리미르 던전 같은 경우는 242레벨이 적정이죠.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디물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레벨이 너무 높으면 안 돼. 또 카드 파밍. 제니가 좀 없는 경우에는 막 레벨을 250까지 미친듯이 치고 가는 게 아니에요. 250이 제일 파밍이 애매한 시기예요. 시정을 가려면 260이 넘어야 되고, 카드 파밍은 240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니 획득 목적이면은 챕터나 에피소드 깨고 그 중간중간마다 적정한 레벨대 그 캐릭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카드 파밍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레벨을 딱 치고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돈이 있으면 이렇게 해도 돼. 그럼 내가 제니가 어느 정도 있어. 현질도 좀 할 수 있고, 아니면 캐시를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내 캐릭터가 이걸 돌든지 못 돌든지 간에 알바를 쓰든 내가 자력으로 돌든 일단 심층 퀘스트를 열심히 해서 적정 파밍 레벨 맞추고 캐릭터를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250 이후는 내가 이 다음에 어디서 놀 것인가가 중요해요. 근데 심층 어비스나 인던을 목표로 잡으면 사실 레벨은 높아도 됩니다. 낮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레벨 높을수록 유리하죠. 데미지가 잘 나오니까. 그래서 랩업을 쭉 치고 나가셔도 상관없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만 레벨을 어디까지 올릴지에 대해서는 이런 파밍 적정 레벨을 던전마다 내가 어떤 던전을 목표로 삼을 것인가 한번 가봐야겠죠. 예, 그래서 한번 가보면서 내가 어디서 파밍하고 사냥해야 될지, 파밍하다 보면 평판 찍다 보면 260대 정도까지는 올라가고, 260 이후에는 내가 어디서 놀 것인가 생각을 해서 랩업을 할지 좀 멈출지 생각을 해야죠. 첫 번째로 얼어붙은 꼬리 지역으로 가서 바르문트 저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르문트 이동 날개가 있는데 일단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얼어붙은 꼬리로 가주시고 여기 생강이를 찾아주셔야죠. 얼어붙은 꼬리 맵 하단 쪽에 보면 항법사 생강이라는 NPC가 있습니다. 대화해주면 다시 생강이가 있어요. 대화해주고 바르문트 저택 선택을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바르문트 저택 내부 건물인데 여기 나와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오는 거는 좀 싸게 먹혀요. 월드 이동권이 싸기 때문에. 하지만 좀 귀찮다. 바로 바르문트 저택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 날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바르밀 티켓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바르밀 티켓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는데 어디서 교환을 하냐? 자, 가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약 한 7시? 7시 약간 위에 약 7시 방향 쪽에 보면 이 건물이 하나 있어. 식당입니다. 식당 건물이 있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주면 바로 이게 오토매틱 관련 장비를 취급하는 건물인데, 이 안쪽에 나비상인이 있고요. 나비상인에게 바르밀 티켓 105장 가지고 있으니까 105장으로 교환하면 이렇게 살 수가 있고요. 바르문트 이동 날개를 바로 쓰면 바르문트 저택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 나비 날개 사기 위해서는 에피소드 17.2를 클리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피소드 안 깨셨다면 에피소드도 250대라도 깨 주셔야겠죠. 에피소드나 챕터 같은 경우는 내가 깨기 싫어도 한 캐릭 정도는 깨두시는 게 좋습니다. 장비의 제작과 각종 평판 등 때문에 내가 장비 제작을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질 수 있기 때문에 바르문트 저택 정원 맵에서 12시 방향에 건물이 하나 존재합니다. 여기가 바로 대역장 건물인데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요, 일단 쭉 앞으로 갈게요. 쭉 앞으로 가면 이 통로가 하나 있죠. 워프 포탈이 있는데 여기 관리자 베타에게 대화를 해줍니다. 이렇게 대화를 해주면 이때 심층 관련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대화하고 나서 밑으로 내려와 줍니다. 자, 이렇게 밑에 오른쪽 위쪽 통로로 쭉 이동하게 되면 여기 들어가는 곳이 한 군데 있죠. 이 안으로 들어가 줄게요. 그러면 바로 심층 관련 NPC들이 모여 있습니다. 심층 연구 총괄 관리자에게 대화를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해주고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심층 1층 연구 관리자 NPC에게 대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표본 연구 1일 퀘스트입니다. 300마리를 잡는 거고요. 받아주고, 그 다음에 심화 연구, 이거는 일주일에 한번 월요일 새벽 4시에 초기화가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 한번 나잡고 깨시면 되겠죠. 1회 깨다 보면 자연적으로 깨지기 때문에 몰아서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심화 연구를 받아줍니다. 세 번째 표본 연구 1 의뢰 모두 받기 눌러줄게요. 자, 이거는 Alt U를 눌러주면 심층 표본을 15개를 구해오고 해당 몬스터를 2종류씩 잡아와라 라는 퀘스트고 50마리씩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화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15분에서 25분 정도가 소요가 되면서
장비가 안 좋으면 40분 50분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받아준 다음에 또 하나 던전 들어가기 전에 해줘야 될 거 바로 심층 관리자 사탕이라는 NPC가 있는데, 인터넷에서 드랍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 골든 다이아몬드 1개를 지불하고 공격력 버프를 부여해주는데, 공격력 증가 수치가 던전 증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 이상 딜이 오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도핑과 웬만한 장비 업글보다 훨씬 많이 딜을 올려주기 때문에 다이아 가져오셔서 골든 다이아몬드 1시간짜리 버프, 던전 버프가 이렇게 걸린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면서 이때 1시간 내로 클리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나와줄게요. 그럼 심층은 어디서 가냐? 심층은 여러 군데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온 김에 잠깐만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바르문트 제가 가려는 곳은 심층 1층이야. 하지만 바르문트는 유저들끼리 말하기는 구발문, 신발문, 심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발문이 어디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 통로 있지? 이리로 들어가지 말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좌측으로 갑니다. 좌측 벽을 끼고 가면 성전, 맹도, 영혼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구역의 특정한 포탈을 들어가면 심층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심층은 들어가도 다 심층으로 모입니다. 심층이 채널이나 맵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간 입구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신발문 3곳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통로로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는 구발문이라고 합니다. 혹한 있죠? 혹한은 파티 플레이도 많이 합니다. 240부터 250까지. 화염이 있고, 초원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신발문 3종과 구발문. 구발문이면, 신발문이 나왔기 때문에 구신을 이렇게 나눴었고요. 신발문 다음에 나온 게 심층이기 때문에 심층이라고 합니다. 심층 1층이고요. 자, 일단 혹한으로 들어가 한번 볼게요. 네, 혹한. 통로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혹한 같은 경우는 12시에 포탈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심층 3시 지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몬스터가 강력하기 때문에 방어 스크롤, 생명수 등을 좀 복용해주고요. 그리고 사격 스크롤도 하나 쓰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심층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청자분 한 분께서 버스 잠깐 해달라고 보셨는데, 심층 같은 경우 바르문트 지역의 특징, 데미지가 전부 다 10분의 1로만 들어갑니다. 제 본래 데미지에 10분의 1 데미지만 들어가요. 심층 같은 경우는 디텍팅 없는 캐릭터 있죠? 저는 루아가 있지만, 이게 하다 보면 스코글이 숨어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스코글. 디텍팅 스킬을 대부분 갖고 있지만 안 가지고 있는 캐릭터 있거든. 예를 들어서 천재라든지 드래곤 나이트라든지 이런 캐릭터는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호롱카드 박혀있는 액세서리 하나 있으면 도움됩니다. 사이트로 들쳐내고 잡는 거. 너무 답답하면 다른 거는 50마리인데 스코글만 막 25마리 이럴 때가 있어요. 즉 스코글 때문에 오래 캐스트를 수행해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답답하신 분들은 액세서리 스위칭 같은 거 통해서 스코글을 좀, 여기 스코글 있죠? 예, 잘 숨어요. 또 숨었어요. 몬스터가 상당히 몰리면 아프고, 특히 이제 스코글이 사용하는 홀리크로스와 홀리라이트 라는 성속성 스킬들이 상당히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코글 때문에 내가 끔사를 좀 당한다? 캐시 아이템 중에 캐시샵을 눌러보면 홀리라고 검색하면 30분 동안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홀리 스크롤 상자 30개를 이렇게 팝니다. 갑옷을 성속성화 해주는 건데,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좀 돈을 쓰더라도 좀 덜 죽고 싶다, 이럴 때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좀 물몸, 섀도우 크로스나 나이트워치로 평판 밀 때 너무 죽는 거야, 애들이. 너무 답답해서 계속 죽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짜증나서 좀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퀘스트 창 한번 볼게요. 심층 1층 표본 연구 총 8개입니다. 8가지의 다양한 속성 몬스터를 잡고, 여기서 나오는 고급 자템 심층 표본 종류별로 15개씩 8종류 15개를 구해오면 되거든요. 보통 알바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표본이 없을 수가 있어요. 표본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표본 팔고 있죠? 표본을 이렇게 유저에게 구매를 해서 1회 완료를 할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모든 퀘스트를 클리어하고 중앙의 포탈을 찍으면 이렇게 우리가 퀘스트를 수주했던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심층 표본 관리자에게 한 번씩 대화를 하면 5점씩 주는 8가지 퀘스트가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최초 퀘스트를 수주했던 NPC 심층 연구 관리자에게 대화를 해주고, 심층 표본 연구 클릭,
그리고 주간 퀘스트를 끝냈다면 심층 표본 심화 연구 이걸 눌러주면 경험치와 함께 이렇게 평판 점수를 올려줍니다. 자, 우리는 이걸 2000점까지 쭉 하셔야 되고요. 2000점을 찍고 나면은 연구 개방이 열리는데 바로 여기 표본 연구 2번 퀘스트가 열립니다. 표본 연구 2. 이거는 평판을 주냐? 안 줘요. 근데 왜 하냐? 경험치가 많이 들어옵니다. 2000점을 달성하고 나서부터는 맘랩 찍기가 좀 수월해지는데 이유가 뭐냐? 표본 연구 퀘스트가 거의 주간 퀘스트에 버금갈 정도로 경험치를 다량 줍니다. 그리고 평판에는 관련이 없지만 랩업을 275렙까지 쭉 달려나가실 분들은 다른 퀘스트와 함께 이 표본 연구 두 번째 퀘스트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평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못 봤죠. 심층 퀘스트를 모두 다 클리어 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랩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 나중에 평판 장비인 디멘션즈 룬크란을 위한 사전 작업은 마친 겁니다. 그래서 250을 찍으면 250으로 파밍하는 사냥터도 물론 있죠. 그런 사냥터에서 파밍 전용 캐릭이 아니고 일단 주 캐릭이라고 하면 이런 평판을 모두 다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일 퀘스트라고 하면은 메모리얼 던전, 즉 인던, 제니를 벌 수 있는 인던, 내가 내 스펙에 맞는 갈 수 있는 인던을 클리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제니를 좀 수급할 수 있는 퀘스트라고 하면 250레벨 갈 수 있는 시간의 정원이죠. 자, 저는 일단 인던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탄부터 갑니다. 탄을 가기 위해서는 워프 포탈 복사를 하나 키우셔서 워프를 통해서 가시면 좋고요. 솟아오른 대지 북부 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와서 좋아해주고 인던 생성해주고요. 일단 준비물 같은 경우는 엘레멘탈 컨버터, 바람 속성, 그리고 방어 스크롤 있으면 끔살 위험이 적어지겠죠. 각종 도핑 챙기시고, 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요르셋 하는데 요르스칼프 세팅이 심층을 도는 최소컷, 탄을 돌 수 있는 최소컷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업마다 달라요. 요르셋 가기 전부터 잘 잡는 애들도 있고 요르셋을 맞춰도 힘든 애들도 있어요. 평균을 내자면 디멘션즈 무기 또는 딩글레시아 무기를 끼고 요르스칼프 방어구 세팅을 하고, 뒷장비 풀 페니트레이션, 풀 템페스트 혹은 마스터 섀도우 아니면 4차 스킬 섀도우 같은 그런 섀도우들을 이용하시면 된다. 들어와서 탄 같은 경우는 버프 걸어주고요. 쫄몹 잡아주고 스턴 걸렸을 때 딜을 넣으면 되는데, 일단 저는 1스턴이 나오지만 이걸 반복하시면 되겠죠. 1스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쫄몹 잡고, 풍속성 컨버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후에 나오는 어촌 알베르타에 위치해 있는 인더 유령선의 선장, 유령선의 선장이 처음 최초 속성. 100만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군복님 영상 따로 만들어주시죠. 나중에 잘 보겠습니다. 팬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싶습니다. 예. 생각 외로 250 이후에 무슨 숙제를 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신 것 같아서 좀 방황하시더라고. 저는 탄 잡았고 유물상자 까주고 대화하고, 저는 그 다음 던전은 나스간드로 바로 가요. 이거 뭐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인던 순서 팁을 드리면, 드래곤 나이트 같은 경우는 룬을 쓰고 만약 인던을 돌잖아요. 드나는 내가 만약에 불의 호수를 돈다면 불의 호수부터 가시는 게 좋습니다. 불의 호수는 드리블만 2분에서 4분 정도 가량 걸리고요. 그 바람에 그동안 룬 빠져나가는 게 너무 아깝거든. 그래서 저도 드나는 인던 돈다 그러면 불의 호수부터 갑니다. 저는 사실 요즘 불의 호수를 잘 안 돌긴 하지만 캐릭터 숫자가 없고 무료 풍선껌이 좀 많이 남는다 그러면 불의 호수도 볼만은 하다 생각해요. 탄 라스를 빼지 않는 건 그래도 뭐 카드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그래도 수업 때 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스 카드 꿈을 안고 인던을 한번 돌아주겠고요. 인던을 돌면 좋은 이유가 골든 다이아의 수급, 심층을 제가 갈 거죠. 매일매일 심층 퀘스트를 할 건데 그때 골든 다이아가 필요하죠. 그래서 골든 다이아를 주는 던전을 들어가서 퀘스트를 클리어 해준다면 다이아의 자력 수급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시간의 정원에서 퀘스트를 할 때는 윤키아도 같이 잡아줘요. 블랙 다이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자, 라스간드도 이렇게, 라스간드 아시죠? 라스간드 본체와 환영은 좀 멀어져야 딜이 제대로 박힌다는 거. 라스간드를 구석탱이 끌고 와서 디버프 넣고 다다다다다. 라스간드도 동일하게 컨버터가 풍속성 컨버터로 그냥 치셔도 되고, 수풍치화 아무거나 쳐도 되지만 역시 세 번째 들어가는 던전인 여기 어촌 알베르타에 위치한 유령선의 선장 퀘스트. 유령선의 선장은 수속성이므로 반대 속성인 풍속성으로 쳐주면 데미지가 잘 들어가죠.
선장 같은 경우 딜찍류 안 되시는 분들은 컨버터 두 가지를 가져오시는 게 좋아요. 풍컨과 하컨입니다. 풍속성 컨버터로 치다가 갑자기 데미지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데 속성 변환을 하는데 지속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속성으로 바뀌면 그때 지속성의 상극인 화속성 컨버터로 바꿔주는 거죠. 딜찍류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이 라산탄의 최소는 아니고 권장사항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르스칼프 세팅에 준하는 세팅을 하시면 보스 잡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보스 잡는 게 진짜 형편없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제외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보스를 잘 잡는 캐릭이랑 요르셋 정도로 보스가 좀 잘 잡는 캐릭터. 마공은 역시 아크메이지가 잘 잡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어비스 체이서도 괜찮아요. 물공 중에선 역시 윈드호크, 드래곤 나이트, 섀도우 크로스. 그 밖에는 너무 홀령사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나이트 워치도 뭐 나름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내가 절대 나이트 워치 올려치긴 안 해. 자, 선장 잡아주고, 그 다음 인더는 요거는 이제 풍선껌이 얘가 좀 남아요. 하루 1시간짜리 풍선껌 하기에는 좀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가 서비스가 다 돼 있는 캐릭이다 보니까 저는 융케아를 항상 도는 건 아니고 풍선껌이 남거나 시간적 여유가 될 때는 이렇게 융케아까지 돌아줍니다. 융케아 같은 경우는 글래셋 정도에서는 아크메이지가 잘 잡아요. 그런데 다른 직업은 잘 못 잡아요. 무빙이 좀 가능하면서 때릴 수 있는 드나랑 엘마 정도면 그래도 잡을만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는 솔직히 쉐크라도 글래셋으로 좀 빡셉니다. 잡을 수는 있어요. 예, 검선 넣고 똥꼬쇼 하면 잡는데, 보통 융키아도 사실 요르셋, 게오셋 정도 되고 뭐 딩글셋 요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잡을만해요. 융키아가 이 딜칭류가 안 되면 상당히 힘든 보스입니다. 선장도 마찬가지예요. 선장도 워터볼 쓰기 전까지 안 잡으면 정말 아프고 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딜찍류 되면은 너무 편한 던전이에요. 선장하고 융키아. 가곳의 연구실 융키아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초보 절단기라고 불렸어요. 예전에 융키아는. 인간 들어갔다가 진짜 멘붕 제대로 하고 나온 적은 많죠. 다음 인간은 달팽이 가보도록 할게요. 달팽이는 좀 귀찮은 게 얼음성을 한번 갔다 가야 된단 말이지. 얼음성. 자, 근데 갑자기 낮아집니다. 제가 4가지의 인던, 라스간드, 유령선의 선장, 그 탄, 융키아 전부 다 게오 요르급 정도 돼야 돌만하다. 그 이하의 아이템으로도 돌 수는 있는데 너무 똥꼬쇼야. 이거는 온몸 비틀기고 힘들어요. 쉬운 직업도 있어, 보스 잘 잡는 직업은. 하지만 대부분이 좀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내가 도핑하고 막 힘들게 잡아서 얻는 이득이 크냐? 그렇진 않아요. 요즘 인간 수익이 옛날보단 줄어들었거든. 그런데 이 달팽이는 난이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방스 정도 써주면 사실 레벨이 좀 오른 캐릭은 심지어 오토매틱 일루시온으로도 잡을 수가 있어요. 조금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냥 어느 정도의 물약과 방스만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잡고요. 설화 장비 정도 돼 있으면 그냥 뭐 잡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난이도에 비해서 다이아를 주는 품질이 좋아요. 골든 다이아를 준다. 물론 유물에서 나오는 것들이 좀 비싼 것들이 나오는 게 별로 없어서 좀 실속이 없긴 하지만, 골든 다이아를 내가 심층 갈 때 뭐 써야 된다, 아니면 골든 다이아 팔아서 제니를 벌어야 된다, 이럴 때 가장 낮은 난이도로 가장 큰 수익을 벌 수 있는 데가 바로 달팽이다. 얼음성 갔다 와야 되고 약간의 동선도 있지만 결국 초보자가 처음에 접하게 되는 인더는 달팽이기 때문에 에피 18 그리고 19 서브 퀘스트까지는 깨주시고 매일매일 달팽이 돌아주시면 그래도 보는 것만큼의 수익은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달팽이 잡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라선탄 융달이라고 하는 이 대표 인던 5개를 돌았고요. 저는 오늘 상고 도고 도는 날입니다. 3일짜리 인던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루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고, 풀타임이 3일이라서 3일 동안만 돌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고성이죠. 글래스테임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하루가 아닌 3일에 한 번씩 도는 거. 자, 특히 도전고성. 도전고성 같은 경우는 힘의 매직 카드가 비쌉니다. 그래서 힘의 매직 카드 노리러 간다고 하는 게 가언이 아닌데, 그렇지만 이 도전고성
도전 고성, 뭐 고성 공략은 많이 했지만 여기 도전 고성이 있고요. 여기 에다 고성이 있고요. 여기 상급 고성이 있습니다. 고성 위치는 좀 알아두시면 좋고, 저는 도전 고성부터 보통 도는데, 그러나 이 히멜 매즈가 얼굴을 안 보여줘. 1단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0번 잡으면 한 번 봅니다, 얼굴을. 하지만 그 히멜 매즈를 자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도전 고성을 100번 클리어하면은 101번째 10단이 열립니다. 그럼 이건 도전 고성을 말 그대로 계속 단수를 올리는 거예요. 한 번 깬다고 1단 올라가는 게 아니고 100판을 깨야지만 10단이 열리고 101판째 10단에 들어가게 되면 10단에서는 히멜이 그나마 좀 잘 나와요. 그러니까 대박 보스 카드를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지는 거죠. 근데 100번을 돌려면 300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평판 개념이긴 한데 그보다 더 좀 세다 이거는. 왜냐면 내가 10단을 가기 위해서는 이 달성 과제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인터페이스 창에 달성 과제, 그리고 메모리얼 던전, 그리고 미드가르드, 맨 밑에 내려보면 글래스팀 도전 고성 있죠. 그럼 내가 몇 번을 클리어한지 떠요. 그럼 저는 25번밖에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깨면 26번입니다 1단으로 100번 깨셔도 돼요. 내가 지금 장비 스펙이 부족해서 이 8단부터 좀 힘들어지거든요. 도전 고성은 한 9단부터 특히 좀 빡세져요. 9단 같은 경우는 역시 디맨 무기의 요르셋 정도가 있어야만 그래도 좀 돌파할 만해요. 그 정도로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다. 옛날 던전 치고는 10단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옛날엔 파티로 깼어 10단은. 일단 도전 고성을 100판을 채우는 거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지만, 내가 라그를 꾸준히 내가 할 생각이라면 이것도 해두시면 나중에 보답을 받는 게 있을 겁니다. 현재는 있어요. 나중에 히멜 카드가 싸지거나 여기서 나오는 시간의 보석 원석과 시간의 마력이 너무 처참하게 가격이 다운되면 실속이 없겠지만 지금은 돌만합니다. 자, 일단 오스카에게 대화를 하고요. 난이도 설정해주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도전 고성 영상 공략 영상도 올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전 고성도 말씀드렸듯이 3일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요일날 돌았다 그러면 목금 못 돌고요. 수요일날 돌았으니까 목금 토요일날 돌 수 있겠네요. 토요일날 내가 돌았다 그러면 일, 월, 화요일날 도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45번 가면 7단 열려서 그나마 조금이야. 그래도 산 거보다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의 보석 원석도 많이 싸져가지고. 아무튼 자, 좌측에 50마리 잡고 또 우측 가서 50마리 잡고. 그냥 저도 소원이야, 소원. 라그에서 히멜 카드 한번 먹어보는 게. 나도 좀 센 거 먹고 싶다. 몇백만 원짜리. 좀 100만 원만 넘어보는 카드 한번 먹고 싶네. 아, 인퀴지터는 빨리, 내가 지금 설명하면서 그렇지, 인퀴지는 빨리 돌면은 뿌리 잡아요. 오늘도 인퀴로 돌리면서 그래도 뿌리 2번인가 3번 잡았지. 근데 준내 빨리 돌아야 돼. 우측 구역을 1분 안에 끝내버려야 돼가지고. 히멜이다. 웬일이야. 자, 히멜 카드 먹습니까 오늘? 야, 오늘 히멜 처음 봤어. 오늘 도고 6판째인데 처음 봤어. 저단에서 히멜 잘 안 나오는데 가보자고요. 히멜 카드 가는 건가? 카드 가져와. 히멜 매즈 오랜만에 본다. 안 나오고요. 유물은 좋네요. 역시 독화 먹는 영상 하나 올리나 싶었다. 그럴 리가 없지. 자, 대화하고 나가줄게요. 자, 3일짜리 인던 또 있죠. 상급 고성 있습니다. 상급 고성은 난이도가 좀 낮아요. 사실 랩만 200랩 넣으면 일루시온급 장비로도 잡는 게 어렵지 않아. 한 240 넘는 캐릭은 심지어 낙원단 장비로도 돌 수가 있어요. 난이도가 낮은데 기본 보상이 괜찮죠. 오염된 마력이 가격을 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상급 고성이 인퀴지터만 돕니다. 왜냐면 개인 보상이 주 보상이기 때문에 다클라, 그러니까 다른 계정에 있는 다중 접속을 이용해서 개인 보상을 얻어내는 그런 배럭 형태 인던 플레이 스타일이 아니면 다른 인던에 비해서 수익이 적어요. 도는 시간은 많고. 그러나 이제 인퀴지터 같은 경우는 이동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남들보다 1, 2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클라로 돌아도 돌만하거든. 그래서 딱 인기만 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직업은 아예 돌질 않습니다. 3일짜리 인던이기 때문에 인퀴지터만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상고로 돌아주고 있어요. 자, 여기 바로 상급 고성이죠. 위치 여기 아시죠? 여기. 해주고 상고가 그래도 스킨 모드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요즘 돌만하죠. 상고 같은 경우는 배럭 형태 시스템을 구축해서 놓지 않으면 추천드릴 만한 던전은 아니지만 장비가 좀 부실한 경우에는 결국은 이 상급 고성이나 달팽이 정도밖에 짭짤한 던전이 없어요. 그 밖에도 몇 개 던전이 있긴 한데 동선이 너무 길거나 요 조건이 많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난이도 대비 수익이 좋은 던전은 맞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사실 개인 보상이 아니고 그냥 몬스터가 5만을 드랍하는 형태면 어떨까요? 뿌리를 잡았을 때 랜덤하게 1개에서 10개 사이로 나온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1클라로 빨리빨리 도는 게 빠르거든. 그러면 많은 사람도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도는 사람만 도가 인던 같은 경우 개편될 거 많죠. 난이도와 보상이 좀 안 맞아가지고 안 돌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저 기만의 별장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 저택 던전도 투클라 강제 때문에 내가 안 도는 거야. 인기는 빠르죠. 인기는 그냥저냥 돌만한 인던 없고 풍선껌 좀 남으면 돌만해. 드랍률 장비 스위칭해서 카드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스위칭해서 카드 한번 먹었는데 드랍률을 대폭적으로 올려가지고 카드가 하도 안 나오니까 이러니까 유물은 잘 주네. 자, 유물은 먹었다. 자, 후긴에게 대화를 하고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하면 자, 고성 인던 3일짜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잘 안 돌긴 하지만 설명삼아 한번 오랜만에 돌아볼까요? 바로 에다 고성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쭉 돌아서 보면 맞은편이죠. 도전 고성 여기 있고 상고 여기 있고 에다 고성 여기 있고. 자, 여기 대화를 하면 상급이 생겼죠. 이 상급은 3일에 한 번씩 돌 수가 있습니다. 상급과 일반의 차이점. 일반은 시간의 망토류가 나오고 상급 같은 경우는 시간의 갑옷이 나옵니다. 보통 유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갑옷이 나오는데 유물에서 재련된 상태 시간의 갑옷이 나온다면 시간의 갑옷 같은 경우 빛나는 캐속의 갑옷 또는 강인한 마력의 갑옷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재련된 상태는 제법 가격이 비쌉니다. 수천만에 달하고 또 재련이 안 되더라도 인첸이 돼 있는 상태로 떨어지는 노재련 방어구도 시세가 어느 정도 있고 인첸이 잘 붙었다고 하면 더 비싼 가격에 또 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상급 같은 경우는 어린잎이라는 그런 시간 갑옷과의 세트 옵션을 가지고 있는 하단 장비도 드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특히 이제 민첩이나 지력 같은 경우는 또 잘 팔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부지런하시고 어차피 이렇게 할 거 좀 없으신 분들은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시고 내가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이 그 시간을 보고 선택하시면 돼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야겠죠. 인간에서. 에다 고성도 예전에는 짧게 걸리는, 그러니까 고성이 옛날에는 15분 이상 걸려가지고 에다 고성 그렇죠. 일반을 갈 수가 있지. 상급 갔다가 다음날에 일반 상급 이런 식으로. 일단은 예전에는 5분이면 깨는 던전이기 때문에 짧은 편에 속했는데 요즘 5분이면 길어. 요즘 인던이 1, 2분이라서 클리어 시간이 맞잖아. 길다는 상고도 요즘에 3, 4분이면 깨는 게 상고라 가지고 긴 편에 속해. 예전에는 도고가 상고보다 훨씬 짧았어. 도고 5, 6분 걸리면은 막 상고는 막 15분씩 걸리니까 그래도 도고가 낫다 이랬는데 에다도 5분이면 깨니까. 근데 요즘은 아니야. 이 몬스터가 한꺼번에 젠이 돼야 여기 좀 빠를 거야. 순차 젠이 돼가지고 좀 느려요 진행이. 나 민첩 저번에 500만에 팔았네 시청자분한테. 살려고 보니까 1000만 하던데 요즘 가격 좀 떨어졌나? 나 민첩만 없더라고 어린이도. 하나 있는 걸 팔았어 세상에. 나 에다 좀 돌아야 되나? 돌까 좀 상급은.
3일에 한 번씩 돌아볼까. 민첩 살라니까 비싸서 못 사고 있네. 내가 쓸 걸 파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나네. 나 쓸 건 남겨놔야 돼. 그래서 그냥 잡히는구나. 자, 잡아주고 유물을 먹어서 어린이분 안 나왔네. 해주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인던은 딱 요 정도까지만 됩니다. 이 밖에도 인던 여러 가지가 있죠. 있는데 이거 이제 중요 인던 3일짜리 인던 3곳과 하루짜리 인던 5곳 설명드렸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인던 돌고 나서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250대 제니를 벌 수 있는 1회형 던전이라고 하면 역시 시간의 정원이죠. 시간의 정원 가기 위해서는 워프가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월드 이동권으로 가고자 한다면 루티에라고 검색을 하고 자, 엑스마스 크리스마스 필드 1번 맵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12시죠. 자, 12시로 오면 차원 포탈이 있어요. 들어가주면 여기 NPC가 나옵니다. 저는 대화를 한번 했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고 레테이시아 나오고 문 앞으로 들어가서 또 NPC와 대화하고 여기 좌측에 와서 여기 대화해주고요. 아, 나 이거 시정키 안 했나봐. 아, 나 시정 처음이야? 그러네, 첫 경험이네. 자, 우측 오면은 여기 또 말풍선 떠요. 대화해주고 그리고 나서 중앙에 레티시아 대화해주고요. NPC들이 나옵니다. 자, 아르도르, 프로첼라, 세르펜스, 테르노투스, 딜루비오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대화를 좀 해주고 그러면 퀘스트가 나오죠. 퀘스트 다 받아주는 겁니다. 받고 바로 여기가 시간의 정원이죠. 시간의 정원 퀘스트를 여러 개를 봤는데 이게 50마리씩 잡는 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고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파밍 어차피 갈 데 없고 한두 시간 정도 파밍 할 겸 퀘스트 올 클리어를 하겠다고 하면은 모든 퀘스트 올 클리어 하시면 되고요. 1구역 30분에서 1시간 2구역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고 그러면 모두 다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플레이 시간이 짧아. 인던 돌고 남는 시간이 없어. 그러면 여기 150마리 퀘스트가 있습니다. 세르펜스 퀘스트라고 하는데 이 150마리 퀘스트 이거 해주시고 분노를 10개 구해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분노 10개 구하는 거 요거까지만 딱 해주시고 기운을 2개 딱 받아도 이것도 좀 수익이 괜찮습니다. 시간 대비 수익이 괜찮아요. 150마리 잡는 거는 보통 3분 이내로 끝나고 벤투스 10개 줍는 거 이것도 한 10분 안에 10분 안짝으로 주울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한 5분 10분 정도만 투자해서 퀘스트를 짧게 클리어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150마리 무조건 해야 되냐? 이거 재료만 갖다 주면 안 되냐? 안 돼요. 왜냐면 재료만 갖다 주는 걸 하게 되면 다음날 퀘스트를 수주를 못 합니다. 150마리를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재료는 깜빡하고 납품을 안 해도 내일 2개를 납품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의 정원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퀘스트를 미리 받아두면 그 다음날 2회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틀에 한 번씩 퀘스트를 몰아서 하고 싶다. 내가 하루는 바쁘고 하루는 좀 한가하다. 이럴 때는 진짜 그냥 몰아가지고 이틀치를 막 할 수 있어요. 퀘스트를.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틀치 몰아서 하려면 미리 퀘스트 수주를 해야 됩니다. 자, 시간의 정원 퀘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소모품 거래 눌러서 퀘스트 저는 150마리만 딱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구역 2구역이죠. 2구역 이거를 적당히 사가겠습니다. 2구역 전용판이 나게 잊혀진 시간의 수정 2구역 이거를 단축키창에 올려놓고 쓰겠어요. 지금은 현재 시간 9시 3분 원래 홀수를 가야지 잡템은 더 많이 나옵니다. 퀘스트만 깰 거면 뭐 상관없이 오히려 퀘스트는 반대로 가시는 분들도 좀 많아요. 홀수 시간대는 홀수 던전인 왼쪽 던전에 오염된 몬스터가 등장을 하고 분노 드랍률이 높은 오염된 몬스터를 잡아야 제니 버는 데는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퀘스트만 빨리 하고 빠질 때는 상관없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심층처럼 궁신탄형이나 백슬라이딩 같은 이동 기술이 막혀 있어요. 많이 답답합니다. 인퀴지터로 왔기 때문에 궁신탄형이 안 돼서 돌진긴 수라신탄을 단축키에 맞춰놓고 수라신탄을 이렇게 돌진하면서 잡템을 주우면서 퀘스트를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맵 중앙에서 다이아 버프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깜빡했네. 일단 퀘스트를 클리어 했습니다. 150마리만 간단하게 잡아봤고요. 여기 자판기 민원 단말기죠. 정령 민원 단말기 정령 민원 처리하면 퀘스트가 완료되면서 이렇게 유저에게 팔 수 있는 거 줍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생명의 순환 망토의 인챈을 해주는 인챈트 아이템으로 쓰입니다. 자, 일단 시간의 정원 퀘스트를 클리어 하고요. 사냥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올 클리어 하시고, 사냥 시간이 적으신 분들은 150마리만 완료해 주시면은 제니 수급하시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맵 12시 쪽으로 오시면요, 여기 우측 던전은 생명의 전당 인던이고, 좌측이 불의 호수입니다. 자, 불의 호수 생성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의 호수 같은 경우는 역시 신수의 망토라고 할 수 있는, 신수의 망토, 생명의 순환 망토의 주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제작할 때도 들어가고 인챈트 할 때도 들어가는 재료고, 자, 불의 호수 입장하겠습니다. 플로랄, 예, 아까 재료 중에서 제일 쌌죠. 하나당 300만대, 300 초반대인데 저는 보통 잘 안 잡습니다, 이걸. 그런데 한번 오랜만에 잡아볼게요. 자, 얘네들을 드리블을 해야 되거든. 자, 불의 호수 관련된 영상도 올린 바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민첩성 증가를 걸어주면, 네, 좀 빨리 따라오니까 따라오겠고, 여기서 저는 이제 탈 것 타고, 네, 고삐가 있으면 좋습니다. 플로랄은 컨버터 아무거나 먹어도 되죠.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그냥 근데 재료 안 줘도 된다. 근데 희한하게 플로랄이 재료 잘 주더라고요.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짜증나는 게 성유 세례가 안 들어가. 아니, 왜 불의 호수는 성유 세례가 안 들어가게. 솔직히 생명의 전당만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한가? 아니, 시간의 정원하고 불의 호수까지 다 성유 세례 적용을 막아버려가지고 검은 손톱도 안 되잖아. 물공 디버프 다 막아놔가지고. 그래서 말했죠. 플로랄은 재료 잘 준다고. 그래도 뭐 인던 한 판 돌아서, 예, 뭐 300만 벌었네요. 예, 300만 노점에 팔아야겠다. 자, 그러면 이제 봄의 기운 같은 보상 받으면서, 기본 보상이에요. 이것도 뭐 유저분들한테 판매를 하면 되고. 플로랄, 예, 봄망토라고 하는 그 망토의 재료가 되는 재료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거의 대략적인 하루의 1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볼까요? 랩업과 평판을, 장비 제작을 위한 심층 평판 작업 1쾌죠. 1쾌 심층 1층. 이게 일단 250대 가장 여러분들이 심층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심층 알바를 받기 위한 그런 제니 획득, 이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심층은 첫 번째 캐릭터를 깨시면은, 첫 번째로 캐릭터를 키운다 그러면 한 캐릭터는 좀 평판이 돼 있으면 좋아요. 어비스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제 심층 1층을 다 완료를 했다 그러면 이제 어비스를 같이 해주시는 거죠. 심층 어비스 이 1켜까지 해주시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장비를 위한 또는 랩업을 위한 평판과 퀘스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니벌 목적으로 어떻게 하냐. 그 다음부터 이제 시간을 한번 봐야지. 그러면 뭐 인던 3개만 돌 거면은 라스, 반드, 탄, 선장, 유령 선장, 요 정도 딱 돌아주는 거고, 인던 5개 돌 거다.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뭉케야 달팽이 추가. 3일짜리 인던 돌고 싶다. 그러면 상고, 도고, 배달 보상. 이렇게 돌 수가 있는 거고요. 보통 이제 기본적인 인던 윤곽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남는다? 그러면 시간의 정원 1일 퀘스트.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다. 5분, 10분 하고 싶다. 이러면 150마리 잡고 재료 수집. 여기까지만 하는 거고. 2가지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많다. 내가 한두 시간의 파밍 여유가 있다. 그럼 모든 퀘스트 클리어 하면서 시간의 정원 2구역 파밍을 하시는 건데, 이때는 홀수, 짝수 신경 쓰면서 하시면 됩니다. 250을 찍고 나서 이제 랩업과 파밍을, 인던을 또 어떤 식으로 짜임새끼 도는지 그걸 좀 알아봤고요. 내 스케줄에 맞게끔 이 루트를 짜서 뺄 건 빼는 게 좋습니다. 내가 게임 시간이 1시간밖에 없다 그러면은 꼭 해야 될 것들, 심층 같은 퀘스트죠. 이런 거 해놓고, 그러면 인던 살짝, 그리고 시정 파밍 한 5분 10분 이 정도 잠깐 할 수 있는 루트를 짜 보시고, 내가 게임 플레이 시간이 많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한번
조정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는 게, 저도 한 캐릭터 할 때 또는 맨땅으로 할 때 주 캐릭터를 키울 때는 이 정도 퀘스트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250을 찍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부터는 좀 달라져요. 왜냐면 각 팟이 거의 없단 말이지. 250 이후에 랩업이 엄청 잘 되는 사냥터도 없고, 결국은 이 심층 퀘스트와 사냥을 통해서 경험치 올라가는 게 제일 많다 보니까 심층에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심층까지 스펙을 못 올리신 분들은 그 전에 240, 250 찍기 전에 250이 목표로 잡으면 안 돼요. 이게 250 돌기 전에 난이도 낮은 사냥터에서 나오는 것들의 카드 가치가 높아요. 250 이후보다는. 이번에 챕터 구역, 특히 챕터 구역에서 할 수 있는 탐사 로봇 카드라든지 브레고리 카드 전부 다 200 초반에 캐야 됩니다. 그리고 220대쯤에 캘 수 있는 그 브리미르 1층 던전, 240 이후에 캐면 좋은 브리미르 2층 던전 같이 카드 파밍 지역에서 카드 수급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심층 퀘스트도 하고 시정 퀘스트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스펙인 요르스칼프 장비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250 찍고 할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